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런 상승파동과 카운팅상 두 가지 형태를 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하게 될지 또는 이게 상승파동으로 이어져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걸림돌이 놓여 있다. 그중에 이 상승파동은 이게 되돌림 이후의 상승일지. 요 저점이 깨지더라도 롱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제 618 라인이고요. 이렇게 카운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되돌림을 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되돌림 618 준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파동이 한 파동이고, 되돌림 이렇게 있고, 세 개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W고 X고 Y 파동으로 봐야 된다. 이게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33 파동으로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동을 합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 그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한 파동, 이렇게 해서 기간적인 면을 보인다.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여기가 저점으로 지금 형성은 됐고, 이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 끝이라면 얘는 상승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상승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얘가 W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재차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땐, 아, 이거 가격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파동이 W가 되면 얘는 그러니까 Y 다시 W와 그리고 재차 상승을 못하게 된다면, 다시 즉 이 저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운팅적으로는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게 맞고, 요거는 되돌림 또는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승을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파동으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만들고 나서 강한 상승 이후에 되돌림이 기간 조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게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에 대해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간봉 아래로 보게 되면 이거 한 파동이고 되돌림이 이거 상승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 파동은 완벽하게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얘가 빠르게 이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못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파동 간의 하락 다이버전스도 시간봉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직 과매수 구간까지는 오지 않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본다면 좀 횡보해야 될 구간에서 충분히 횡보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상승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전에 한 이때쯤 말씀드렸나?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때쯤 얘기했던 것 같네요. 요때쯤인가? 뭐 언저리쯤 얘기했던 건데 2월 중순 한 15일, 16일쯤에는 이 고점을 좀 넘겨주거나 해야지만 좀 방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넘겨져서 올라오면은 그 방향성은 하락으로 보고 있지만 그 하락이 있어서는 좀 방향성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나,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은 길어지면 좋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건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앞에가 일자리 안에서는 끝나야 된다고 봐요. 19일까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일주일이면 조금 너무 많이 남아서 한 16일 안에는 좀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거나, 차라리 저점을 다시 돌파해서 더 좋은 롱자리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지나진 않았으니까 롱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내려온다고 한들 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뒷받침해 본다면, 이 소파동은 그렇게 이쁜 파동은 아니에요. 근데 기간 조정을 해야 될 라인이긴 합니다, 여기가. 또는 이 밑에 이전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점은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되돌림이 좀 깊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삼각 수렴으로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조금 배제하고 있어요.
완전히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삼수보다는 거래량의 팀 모습들도 확인했을 때는 쉽진 않다. 그래서 삼각수렴보다는 복합 상승 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15일, 16일 내에 이 고점을 높일 것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지금 너무 기간을 횡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롱을 계속 보는 이유는 일단 저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소파동 간의 매매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승 추세와 이러한 상승 추세, 당연히 이거 깨면 이 저점 깨진다는 건 누가 봐도 보이죠. 이 상승 추세와 아직 하락 추세 간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는 조금 있으면 깹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얘가 하락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은 추세예요. 근데 그 추세를 깨게 되면 결국 이전 고점들을 넘기는 파동으로 만들어내는데,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왜 염두에 두냐라고 한다면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움직였어요. 지금 상승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요거 횡보하고 요거 살짝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지금 히든 하다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고점을 넘기기 전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하다가 중간 라인에서 걸려있어요. 그러면 또 이러한 파동을 만들다가 올라갈 수 있다. 즉 손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롱에 대해서.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점을 지킨다고 한들, 지금 롱 진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이 저점이든 지금 최근 저점 한 94K 이 언저리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손절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지금은 명확히 횡보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관점에 있어서는 횡보를 좀 할 수 있다. 근데 작은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최소한 거래량이 동반해서 나오는 파동이 있으면은 고점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16일, 15일 내에 이 고점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또 여기서 횡보가 좀 길어진 이후에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거나, 결국 이 고점은 마지막 고점이 되고 최소한 요만큼 내려온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하는 파동을 이때 만드는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도 롱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 이 자리는 횡보할 수 있는 자리고, 또는 중순 넘어가면서 올라오게 되면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롱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루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 좀 지루하지만 롱을 좀 바라보려고 좀 해봐야 되는 건 동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한다면 사실 알트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그런 장점들만 좀 쏙쏙 뽑아내서 매매에 좀 접목을 시키면 요번 달은 좀 무난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소파동 간의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5분 봉 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기 매매를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저점을 다시 깨게 되면 롱 매매에는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저점을 안 깨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을 바라보는 매매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롱에 대한 매매에 있어선 돌파하게 되면 롱은 손절이 나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롱은 이 아랫부분에서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번 주 내에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이 저점을 깨게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좋으니까 한 이번 주 내에 상승을 만들어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롱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게 되면 그 파동에 대한 상승분까지는 먹을 수 있다. 다만 이곳을 상방 돌파해야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여기서 또 행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자로 돌파하면 홀딩할 수 있고 롱에 대한 걸, 그렇지 않으면 부분 입절을 하고 나머지 뭐 들고 가던가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TP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라인이. 그 라인이라고 보면 이전에 돌파하지 못한 이 고점, 최고점 이후에 돌파하지 못한 이렇게 계속 맞았던 매물대 라인이에요. 그곳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TP를 가져가든가 공통적인 숏도 진입해보거나, 근데 일자로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게 되면 숏에 대한 매매 또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해야 된다. 결국은 돌파하면 그냥 손절 치고 전고점을 넘기는 파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롱에 대한 건 TP가 될 거고 숏에 대한 건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서 공통적인 숏 또한 진입해 볼 수 있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롱을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화를 시켰을 때에 대한 TP가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이 라인에선 롱 매매가 우선시 될 것 같다. 숏을 타더라도 이 고점이 돌파됐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난 이거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전고점이나 이전 X파동의 고점에 손절 걸고 진입을 해보는 방법 말고는 지금 딱히 숏을 탈 곳이 마땅치는 않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단기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매매 전략이 있어서 알트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알트가 대부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더 좋은 자리 오면 그때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물려 있는데 지금 불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통쾌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왜냐면 알트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도 비트와 도미넌스에 대한 관계 플러스 앞으로에 대한 알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 보니 보시면서 교집합 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제가 보는 알트들은 항상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알트들밖에 없어서, 이런 건 제가 매매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제 매매를 다 하는 알트면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도미넌스 상황은 어떨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 고점을 넘기고 나서 이전 고점을 다시 하방 이탈을 하고 행보 중이죠. 행보 중에 있다는 건 아직까지 비트가 강성을 보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지금 파동에서 갑자기 올라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예상대로 날짜에 맞춰서 좀 올라가 주거나, 또는 뭐 저점을 돌파하거나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인 방송도 하면 되니까 그때 또 어디까지 우리가 매수를 해 봐야 될지, 이 저점 깨지면 방송 바로 켜서 뭐 어디 롱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여기 어디서 매매할지 뻔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서 매매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생긴다 라고 하면 제 이전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면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